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입니다. 자, 전세제도는요, 한국에만 있는 고유한 제도죠. 근데 이 전세제도가 최근에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기사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자,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주거 문화인 전세제도가 왜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가? 물론 없어진다고 해서 바로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점점 줄어들어서 서서히 나중에는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세제도가 사라질 위기인데 그 요인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전세 위기가 도래했다. 두 번째로는 기준금리. 이 기준금리가 내려가면서 초저금리 시대가 지속되고 있다. 세 번째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전월세 신고제, 또 뒤이어 따라 나올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뭐 이러한 제도적인 측면에서 전세의 메리트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면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세를 놓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요인이 뭐겠습니까?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죠. 근데 최근에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과거처럼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여주지는 못하고 있죠. 그래서 캡 투자나 이런 부분도 어려워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가주택 같은 경우는 100% 현금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금 조달 계획서나 이런 부분을 다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집값 기대 상승이 사라지고 캡 투자가 어려워진다 그러면 전세를 놔야 될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금리가 초저금리 상태로 내려갔다. 우리가 금리 지금 시중금리가 한 1.5% 이하일 텐데요. 전세 누가 놓겠냐 이거죠. 이런 금리 하에서.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전세금 2억을 받아서 은행에 맡겨봐야 1년에 300만 원도 안 된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실제 그렇겠죠. 왜냐하면 1.5%가 안 되니까 세금 떼면 300만 원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집을 사서 전세금이 2억이라고 그러면 집값은 3억에서 4억 사이가 될 건데요. 그 집을 내가 유지하고 있으려면 각종 세금을 부담해야 되고, 그죠? 보유세를 내야 되니까. 살 때 물론 취득세도 있지만, 뭐 각종 중개사 비용도 있고, 가지고 있으면 집은 또 날죠. 계속 감가상각을 당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장기 수선 충당금 이런 부분도 계속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고, 또 집이 낡을수록 수리도 해줘야 되고, 전세를 놨기 때문에 또 세입자가 쓰면서 점점 낡아지잖아요. 그런 부분도 도배도 해줘야 되고 수리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300만 원도 안 되는 1년에 이 돈을 가지고 그런 비용조차도 내가 용돈은 고사하고 그런 비용조차도 감당하지 못할 시점에 왔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자, 세 번째로는 국토부에서 연내에 입법 추진하고 있는 전월세 신고제예요. 이게 이제 결정타죠. 아까 말씀드린 집값 상승의 기대감이나 초저금리는 그냥 시대의 흐름이다, 이 정도로 봐줄 수 있는데,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제 여당 의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통과가 확실시 되는데요. 그럼 내년에 시행이 되는데, 전월세 신고제까지 여기다 더해진다 그러면 이제는 정말 전세에 대한 메리트는 거의 사라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전월세 신고제 간단히 한번 살펴봐 드리면요. 지금 우리가 부동산을 사고 팔면 실거래가 신고를 하고 있죠. 이제 앞으로는 전월세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 누가? 임대인이. 그리고 부동산 중개사도. 그러니까 중개사를 통해서 하면 중개사가 하겠죠. 자, 세부 내용은 이제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거니까 그것은 이제 법을 통과해 봐야 아는 거고요. 적용은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 유력시 되는데요. 자, 이것이 통과가 되면 문제가 또 뭐냐면 뒤따라 나올 후속 또 법 개정이에요. 임대차 신고제와 함께 이제 뒤따라올 제도가 전월세 상한제. 이것은 전세나 월세를
5% 이내, 5% 이내든 10% 이내든 비율을 딱 정해주고 올릴 수 있는 한도를 정해놓는다는 얘기예요. 이 전월세 상한제가 또 따라올 것이고요. 여기다가 계약갱신 청구권. 보통 지금 전세계약이나 이런 거 2년이잖아요. 근데 집주인한테, 세입자한테 뭐 1회에 한해서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그러면 최소 4년은 보장되는 거죠. 지금 하에서 어떻게 이제 법이 바뀔지는 모르지만. 자, 이런 부분까지 뒤따라 입법이 예상되면서 점점 더 전세에 대한 메리트가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전월세 상한제하고 계약갱신 청구권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임대차 신고제가 먼저 입법화가 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전월세 신고제 한번 장단점, 부정효과, 긍정효과 한번 간단히 알아봐 드리면요. 먼저는 법안의 주요 내용 아까 살펴봤는데요. 간단히만 좀 더 살펴봐 드리면 뭐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뭐 부동산 중개사하고 임대인이. 그 다음에 임대차 조건이 바뀔 때도 신고해야 된다. 이거하고 이거는 좀 편하죠. 확정일자를 신고하면 자동으로 부여한다. 미신고일 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행시기는 2021년 하반기다. 이는 간단히 살펴봤고요. 먼저 긍정효과 한번 살펴봐드리면 긍정효과는 한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2천만 호라고 했을 때 임대차 시장이 850만인데요. 이 중에 미등록이 600만이라고 그래요. 뭐 대부분이 미등록인데요. 이게 세수가 투명해진다. 이런 건 긍정효과죠. 하나 뭐 긍정효과는 과세 투명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세 투명성은요. 여기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 이것도 작년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세수 확보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계속 과세 투명성을 확보하는 그런 조치들이 취해질 거예요. 이미 뭐 5월이니까 작년 임대차 소득분은 벌써 신고해야 되죠. 2천만 원 이하를 받던 분들도. 자, 그래서 공평과세 및 세수 확보가 가장 큰 긍정 효과다. 뭐 그거하고 또 한 가지 된다 그러면 별건 없어요. 뭐 확정일자야. 뭐 지금도 뭐 그렇게 번거로운 제도는 아니니까요. 이 정도로 보면 되고 대신 이제 부정 효과가 좀 만만치 않아요. 어떤 부정 효과냐면 은퇴자의 세부담 말 그대로 은퇴하고 집 한 채 사서 용돈이나 받아볼까 하는 분들 세금까지 내야 되니까 조금 타격을 받는 거고요. 가장 큰 문제는 이거죠. 결국은 전세 물량이나 임대차 물량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것이 전월세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 왜 그러냐면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가 전월세 상한제 이런 것까지 같이 맞물려서 도입이 된다 그러면 아예 처음에 전세 놓을 때 가격을 올려서 놓는단 말이죠. 왜냐하면 못 올리니까 중간에 5%나 이렇게 제한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내가 내는 소득 세금에 대해서 월세 세입자한테 월세를 좀 더 받는, 그러니까 가격을 올릴, 그리고 전가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요 세 번째로는 부동산도 본격 계급사회 시대에 진입한다. 무슨 얘기냐면 전월세 신고를 하면요, 누가 전월세 사는지 얼마에 사는지 다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아파트같이 대규모 단지는 좀 알기가 어려운데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나 그 다음에 세대수가 많지 않은 다세대나 빌라 뭐 이런 쪽에서는 누가 얼마짜리 전세 산다 월세 산다 이거를 다 알 수 있다고 그래요. 떼어보면 등기부등본만. 자, 그러면 국토부는 특정 동호수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 했는데 세대수가 얼마 안 되는 데는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중에 법률적으로 좀 보완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어떤 뭐 절차를 거쳐서 볼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런 의견도 있고 한데요. 자, 이런 부분은 지금 시행령에서 세부적으로 조금 다듬어야 될 문제지만 어쨌거나
전월세 신고제 하는 취지가 뭡니까?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거기 때문에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제도가 다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죠.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거죠. 다만 긍정 효과가 많냐, 부정 효과가 많냐, 이런 부분은 정책 당국자가 잘 이렇게 현명하게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전세제도 굉장히 좋은 제도에 사실은요. 월세제도도 좋은 제도에 뭐 당연한 거고요. 월세는 뭐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있는 거고, 전세제도도 굉장히 좋은 제도다. 왜 그러냐면 돈이 부족한 사람들, 집을 사기에는 그런 분들은 내 전세금도 확실하게 지켜주죠. 국가가 임대차 보호법으로. 그러면서 집값의 한 50%에서 70%만 부담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제도다. 더군다나 내가 뭐 서울에서 살 것도 아니면서 한 뭐 1, 2년, 3, 4년만 잠깐 이사 와야 되는데 집을 살 필요는 없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전세가 굉장히 중요한 제도인데, 이러한 전세 제도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점점 사라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